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열대야가 아직도 기승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잠을 잘 자야 하는데요. 더위에 잠을 설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게 열대야가 끝나고도 지속적인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오늘은요, 불면증과 또 불면증에 사용할 수 있는 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 도원임 연구관 전화 연결합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에 잠 잘 주무셨어요? 평소에는 잘 자는데요. 오늘은 지금 이 라디오 출연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 저희 때문에. 네. 왜요? 근데 라디오 출연 뭐 자주 하시는데요. 예, 왜 그렇지만 설치셨어요? 떨립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고 항상 이렇게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전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식약처 내용에 대해서 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신다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불면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뭐 어떻습니까? 뭐 불면증의 원인 좀 다양하죠? 네, 저처럼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는요, 불면증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불면증 저처럼 잠시 못 잔 게 아니라 어떤 게 불면증인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불면증은 잠이 들기나 힘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다가 깨서 잠을 유지하기 어렸을 때도 그 불면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잠을 설쳤을 때 평소의 기능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불면증은 보통 진단을 하는데요. 증상과 기간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으로 먼저 보시면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불면증 증상이 3개월 미만으로 발생하는 단기 불면증과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불면증으로 분류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열대야 때 생겼던 그런 불면증이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 불면증, 그리고 이어서 만성 불면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잠을 잘 못 자면 이게 단기 네. 불면증이 되는 거고 그 증상이 한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으로 넘어가는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적절하게 치료도 필요할 것 같은데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인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걸까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스트레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환경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은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특정 약물로 통해서도 불면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지금 고령화 사회 때문에 그 만성 질환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전립선 비대 치료증과 만성 고혈압 치료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 그리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작용으로 수면 방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약물 부작용으로 불면증이 올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불면증으로 진단받고 나서 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일단 수면제를 처방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보통 수면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된 수면제들은 보통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반드시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는 아니고요.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면제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수면이 아니라 수면을 도와주는 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일반 의약품으로는 디펜히드라민과 독실람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되고요. 사용사의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약품 외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면제라는 거는 보통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트리아졸람과 조피뎀이 있습니다. 이 약물은 중추신경의 가바 수용체라는 이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이고요.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다 보니 약간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트리아졸람은 신체적, 심리적 의존성과 내성, 금단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많이 아시는 졸피뎀인 경우에는 심의점 의존성이 있어서 내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약물은 항정기성 의약품으로 저희가 법률로 엄격하게 취급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법률뿐만 아니라 이 자체의 물질 의존성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혹시 이 약을 드시게 되신다고 하면 처방대로 잘 복용하시고 최소 기간, 단기간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멜라토닌인 것 같거든요. 네. 요거는 식약처에서 허가된 거 아니에요? 예, 허가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고요. 그리고 이게 두 가지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수면의 질이 저하된 55세 이상 불면증 환자의 단기 치료로 허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을 가진 2에서 18세 소아 및 청소년의 불면증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수면 유도제 그리고 네, 잠 잘 오는 맞습니다. 약 해가지고 멜라토닌 광고도 저도 본 것 같은데 그리고 해외 여행 가면 그 나라에서 사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괜찮을까요? 예, 사오시는 거는 맞긴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멜라토닌이 의약품으로 하다 보니 약간 그 분류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멜라토닌이 그렇긴 하지만 크게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나눠져 있고요. 각 국가별로는 그 분류가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과 가치는 조금 달라져 있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건강식품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랑 그다음에 유럽의 각 국가, 일본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멜라토닌을 구입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다른 치료제와 같이 병원에서 불면증을 진단받은 뒤에 약국에서 구입하신 후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그리고 수면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여행을 갔다 오실 때 그 나라의 건강기능식품인 멜라토닌을 사서 들어오고 싶다고 하시면 통관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멜라토닌이 의약품이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올 때는 의약품 통관 요건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세청에서 갖고 있는 의약품 통관 요건을 보면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총 6병 또는 6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법 용량상에 3개월 복용량만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참고하시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열대야 여름철에 요즘에 불면증이 많으셔서 관련해서 수면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관세청 통관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런 수면제 같은 것도 내성이 생기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피뎀인 경우에는 내성까지 생기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불면증 치료제, 수면제는 아주 유용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불면증이라는 거는 잠잘 때 습관화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꼭 수면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비약물 치료법을 시행한 후에도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한 후에 치료제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면제라는 게 이렇게 장기간 드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 수면제 복용 자체가 습관화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단기간 동안만 복용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푹 주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자겠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약품안전처 도원임 연구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